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루돌프 슈타이너의 1923년 강연인데요. 문화현상, 인지학의 세 가지 관점, 발췌본을 중심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내용이 뭐랄까? 꽤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슈타이너 사상이 좀 그렇죠. 파고들면 재미있는 구석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슈타이너가 진단한 그 19세기 정신 상태부터 시작해서요. 유머의 역할이라든지 물질주의에 대한 그의 좀 독특한 반론, 그리고 꿈이나 영적 인식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핵심만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요약하는 걸 넘어서 이 생각들이 뭐랄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네요. 네네. 자, 그럼 우선 그 19세기. 슈타이너는 이 시대를 물질주의가 이상주의를 완전히 집어삼킨 시대로 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단했죠. 그러면서 프리드리히 피셔라는 인물의 유머 이론을 가져오는데 이게 당시 시대상을 비추는 거울 같아요. 아, 피셔. 그 유머 이론요? 네, 피셔는 세상의 어떤 부조화, 모순, 예를 들면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달라서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럴 때 유머가 어떤 정신적인 평형을 찾는 방식이 된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그의 소설 주인공처럼 체벌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동물학대자는 공개 채찍질해야 한다. 이런 모순적인 생각 속에서 어떤 뭐랄까 아이러니나 해악을 찾는 거죠. 허허. 그 모순? 듣고 보니 지금 우리 모습과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슈타이너는 바로 그 지점을 포착해서 물질주의 시대의 어떤 정신적 딜레마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슈타이너는 이제 물질주의 자체에 좀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물질주의의 논리가 꽤 탄탄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 뇌활동 같은 물질적 증거 이런 거요. 맞아요. 그걸 무시할 순 없다고 받았죠. 하지만 그게 과연 전부일까? 여기서 슈타이너의 정말 파격적인 핵심 통찰이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 몸이요, 단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 에테르라고 하는 어떤 비물질적인 생명력으로부터 계속해서 재구성된다는 주장이에요. 우주 에테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7년마다 몸의 물질이 완전히 바뀐다는 과학적 사실은 인정해요. 근데 그 근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감자나 체리가 변해서 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우주 에테르라는 것이 응축되어서 몸의 형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우리가 먹는 게 곧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물질적인 설명만으로는 생명 현상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문제 제기인 셈이죠. 몸에 대한 이런 생각은 진짜 나라는 존재 자체를 다시 보게 만드네요. 이 관점이 몸을 넘어서 의식의 영역, 특히 꿈과 잠에 대한 해석으로도 이어지죠. 이것도 참 독특하던데요. 네, 슈타이너에게 꿈은 그냥 뒤죽박죽된 환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이 현실 세계하고 도덕적 직관, 그러니까 양심 같은 거요. 그 세계 사이를 잇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달이요? 네, 꿈은 때때로 자연 법칙의 어떤 한계에 대한 우리 내면의 항의 같은 거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깊은 잠을 잘 때는 우리가 신성한 세계와 연결되어서 어떤 도덕적인 충동, 양심 같은 것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잠자는 동안에요? 네, 그러면서 슈타우덴 마이어라는 인물의 사례를 들기도 하는데 이 과정이 잘못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하고요. 잠재의식이 자연 법칙을 너무 거부하면 악마적인 존재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와, 그러니까 꿈이나 잠이 단순한 뇌의 휴식 상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현실과 소통하는 통로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물질적인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도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슈타이너는 이것도 여러 유형으로 나누죠. 정확합니다. 인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야콥 보헤미아, 파라켈수스 같은 인물들을 태양 인간이라고 묘사하는데요. 태양 인간이요? 네, 이들은 사물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본질을 직접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마치 고대의 드루이드들이 그림자 속에서 영적인 것을 봤던 것처럼요. 흥미롭네요. 그럼 다른 유형도 있나요? 네, 반대로 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몽요병자, 솜람블렌 애들은 오히려 영적인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봤고요. 스베덴보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유형인데 이 사람은
천사 같은 고등 영계의 활동이 지상의 에테르에 비친 뭐랄까 실제적인 그림자나 반영을 보았다고 해석해요. 아, 그러니까 본질 자체를 본 게 아니라 그 활동의 반영을 본 거군요. 그렇죠. 뱀애가 본질을 직접 봤다면 스베덴보리는 그 활동의 결과나 반영을 본 셈이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감지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혹은 상태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감각적 인식 외에 다른 방식의 알미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루돌프 슈타이너의 관점을 통해서 19세기 문화 비판부터 몸과 우주, 또 꿈의 의미, 그리고 다양한 영적 인식의 가능성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네. 피셔의 유머부터 에테르적인 신체, 꿈의 다리 역할, 뱀애와 스베덴보리의 서로 다른 인식까지 정말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통념에 도전하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듣다 보니 결국 슈타이너의 생각들은 현실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이 전부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뭔가 더 깊은 차원이 있는 건 아닌가? 계속 묻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슈타이너의 주장처럼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이 물질 세계 너머에 정말 다른 현실의 층위가 존재하고 또 그것을 감지할 다른 방식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느라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